2021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해설 강의의 총평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대단원 1, 2, 3단원으로 물리학원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수를 보면 여전히 대단원 1에서 벌써 9문항, 어느 경우는 많게는 10문항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원 2단원과 대단원 3단원이 각각 6문항, 5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계산 문제들이 정말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념적인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 하나는 선생님이 편의상 난이도 중상, 약간 어려운 거, 그리고 별 둘은 난이도 상사,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자,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10월 학평은 수능 전이라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학평은 내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나 수능 전에 나의 최종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리학 1에는 이론적인 내용뿐, 지식적인 내용뿐만이 아니고 탐구에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죠. 두문항, 전기 전도도와 충격량에 관련된 실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이 표시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얼른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선생님의 제목은 참신한이라고 붙였는데 참신한 혹은 생각해 볼 만한 이러한 문항들이에요. 먼저 11번 연력학 문제거든요. 우리 연력학 문제는 최근 전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에서는 열 기간의 열 효율과 압력 부피 그래프가 등장하면서 열 기간의 열 효율 그리고 역학적 과정, 연력학 과정의 연합 문제로 작년에 6구 대수능까지 출제가 됐고 올해는 9월 모평의 출제 그리고 6월 달에는 쉬운 상황에 대한 문제, 연력학 상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학평에는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의 선배 때 연력학의 단골로 출제가 되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의 수능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최근 수능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출제자 선생님 마음이잖아. 너무나 비슷한 문제만 냈나? 예전 버전의 클래시컬한 문제 한번 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예전에 문제 상황을 놓고 연력학 과정을 대입하는,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13번 문제는 전하들에 의한 합성 전기력 문제거든요. 최근 수능에서는 19번 킬러 문제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 피의 전하의 종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위치를 달리하면서 전하 A와 B가 각각 P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주었어요. 이러한 그래프는 우리 처음 보잖아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계라든지 또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라든지 이런 그래프는 기출이나 연계규제에서 제법 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위치에 따른 그래프로 표현된 거는 처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맥락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다만 포장이 바뀌니까 뭔가 그치 새롭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의 수능에서는 묻지 않는 예전 수능에서 물었던 질문이 보기 제시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17번은 파동 P하고 Q의 위치, 그러니까 X축이 위치, Y축이 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번은 P하고 Q 중에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신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파동의 진행에서 출제됐던 형식을 그대로 낸 건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파동의 진행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지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문제의 형태가 살짝 포장지가 조금은 바뀐 형태,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보기 제시문에서 옳은 문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C에는 전류의 세기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고, A, B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19번 문제에서 독특한 점은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데, 둘 중에 하나는 전류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 전류의 세기가 변하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도선이 누구냐라는 것을 역시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번 그림에 적용해서 찾아내야만 하는 거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19번 문제는 선생님도 정말 드물게 이런 문제의 형태를 보는 참신한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중력과 탄성력이 작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바로 이 문제는 2021 학년도, 바로 전년도 6월, 9월 대수능에 공통적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올해 2022 6월, 9월 모평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는 구간에 등장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비보전, 그리고 또 운동량 보전 법칙과 함께 연합한 문제로 20번 문제가 6월, 9월 두 번 다 출제가 됐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전년에도 6, 9 대수능 20번 문제의 유형이 유사했듯이 올해도 6월, 9월 20번 문제의 유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년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해 놓는 것도 높아심에서 불안한 것보다는 연습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수능까지의 학습 계획인데, 자, 하위권 친구들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개념부터 챙기는 거죠. 추천 강좌는 EBS 수능 개념 3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내신 대비 수능 특강 16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능 개념으로 개념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계교재인 수특에서 선생님이 뽑아낸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강좌를 해서 일단 맞출 수 있는 것만이라도 맞추자.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은 꾸준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개념도 연계 교재도 기출 문제도 정말 한 번씩은 최소한,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3번씩 하라고 하고 싶지만 한 번씩은 다뤄본 친구들인데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 강좌 초압축 수능 특강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년도 기출문제 6구 대수능,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중요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파이널 체크포인트, 마지막 체크포인트 하는 거죠. 올해 2022 6월, 9월 평가원 모평 문제, 그리고 연계교재인 수특 수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 연계교재 문제 이거 언제 다 반복하지? 하는 친구들, 그리고 언제 다 풀어야 되지? 사실 풀어야만 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으로 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다만 이것만이라도. 그럼 벌써 뭐야 얘들아? 2개년 평가원 기출문제 5회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특 수완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뽑은 문제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부디 자신을 믿으시고 수능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해가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5분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보자. 이런 각오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